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눈의 구조, 그리고 이 구조들마다의 어떤 기능, 생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 눈이 하는 기능은 보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빛이 필요해요. 그래서 빛이 들어왔었을 때 이 빛자극에 대해서 이 눈이 굴절을 해서 이 빛자극을 갖다 수용을 하는 거죠. 굴절을 해서 이제 망막이라는 곳에 결상을 하게 됩니다. 초점을 맺게 되는데 이 초점의 형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초점의 형태에 따라서 시각적인 질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빛자극을 수용을 해서 우리 눈 안 광학계가 적절하게 정상적으로 굴절 기능을 하면은 망막에 아주 이제 선명한 그런 상을 결상을 하겠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는 좀 흐리게 보이겠죠. 그게 바로 비정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눈의 구조 그리고 각 부분들마다의 어떤 기능들에 대해서 좀 이제 알고 계셔야 돼서 간단하게나마 우리 눈에 있어서의 구조와 그 기능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시각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시각기의 구성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 눈을 보게 되면은 이 안구 말고, 자, 안구 외에도 눈과 관련된 이제 시각기들이 있죠. 눈 주변에 있는 안구 부속기, 눈의 기능을 갖다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안구 부속기가 있고, 그리고 보는 기능과 직접적인 관련을 하는 안구 눈알이 있죠. 안구가 있고, 우리가 이제 빛자극에 대해서 수용하는 안구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결상이 됐다 하더라도 결상에 대해서 인지를 하기 위해서는 신경을 통해서 이 뇌까지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신경 이렇게 해서 안구 부속기 그리고 안구 그 다음에 시신경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구 부속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구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죠? 안구를 보호하는 눈꺼풀, 안검이 있고요. 그죠? 안검 있고, 그리고 결막이 있어요. 이제 눈꺼풀 아래쪽에도 있고, 그리고 안구 외측에도 있고, 결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막 같은 경우에는 림프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그 세균이 침입했었을 때 세균을 갖다 이렇게 방어해주는 그런 기능을 잘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눈에 어떤 이제 세균이 감염된다 하더라도 손으로 만지지만 않으면은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좀 세균이 감염되고 그러면은 뭐 간지럽다거나 이런 불편함들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눈에 손을 이용을 해서 만지고 그러면 또 2차적으로 또 감염이 더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눈은 이제 손으로 만지는 거는 좋지 않아요. 가능하면 안 만지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막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기, 눈물을 생성하고 그리고 눈물이 빠져나가는 통로, 누기가 있고요. 그리고 안구 주변에 근육들이 있어요. 눈알을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것도 안구 주변에 근육이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원하는 방향으로 눈알을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안근 있고요. 그리고 안화, 눈 주변에 이렇게 만져보게 되면 딱딱한 뼈가 있을 거예요. 눈 주변에 이제 안구를 갖다 보호하고 있는 안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안구 부속기에 속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구를 보실 텐데요. 안구는 이제 차후에 자세하게 이제 이 내부의 조직들에 대해서 그 기능들을 알아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막과 내용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막 그리고 내용물. 근데 이 막도 가장 외측에 있는 외막 그리고 중간에 있는 중막 그리고 내막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그 안을 갖다 가득 채우고 있는 이제 내용물들이 있어요. 내용물도 보면 대부분 유리체 초자체가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그 외에도 방수라는 것 그리고 수정체라는 것이 이 내용물로서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구는 크게 막과 내용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막은 세 개의 막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안구에 결상된 상을 이제 뇌까지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신경을 통해서. 그래서 시신경 해서 시각 전달 경로, 이제 결상된 상의 정보를 갖다가 시로를 통해서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시각 중추, 결과적으로 이 상에 대해서 인지하는 요 시각 중추, 요렇게 해서 시신경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주요 부분인 이 안구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오른편에는 이제 안구를 해부한 그림이 있고요. 자, 요걸 보면서 같이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안구는 막과 내용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막도 3개의 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가장 바깥쪽에 있는 외막, 그리고 중간에 있는 중간막, 그리고 가장 안쪽에 있는 내막, 이렇게 3개의 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에 가득 채우고 있는 내용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먼저 외막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외막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코니아라고 하는 각막, 그리고 스칼라라고 하는 공막이 이 외막에 포함된 조직이에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게 맨 바깥쪽에 하얗게 보이는 이 부분 있죠. 이게 이제 외막인 거죠. 가장 외측에 있는 거. 이제 외막이고, 그다음 빨간 게 이제 중간막, 그리고 이 약간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내막이에요. 자, 그러면 요 이제 가장 외측막을 보시게 되면 각막이라고 하는 부분은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실제 눈에 있어서 굴절 기능을 담당하는 렌즈에 해당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 앞 전방 한 5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외막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각막 같은 경우에는 실제 육안으로는 확인이 안 되죠. 왜냐면은 렌즈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렌즈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투명해야 되겠죠. 빛을 갖다가 충분히 이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육안으로 각막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가장 외측막에 있고, 외측막에 있어서 한 5분의 1 정도, 앞쪽 5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것과는 또 이제 대조적으로 이 뒤편에 이렇게 보여지는 이제 쭉 안구를 둘러싸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제 각막 뒤쪽으로 이 부분이 공막이 됩니다. 흰자위. 그래서 이렇게 거울을 보시게 되면 눈알 이 주변에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가 바로 공막입니다. 공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게 이제 불투명한 거죠. 이게 렌즈의 역할을 하는 건 아니에요. 공막의 주 기능은 안구를 쭉 둘러싸면서 안구를 보호하는 거예요. 굉장히 조직이 치밀하고 탄력적이고 이제 비교적 강인한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 안구를 보호하는 기능을 주로 하고 있고, 나중에 보시게 되면 이 공막 주변에 이제 근육들이, 안구 근육들이 붙어가지고 눈알 돌릴 때 이런 식으로 돌릴 수 있는 어떤 안구 근육들의 부착 부위를 제공하는 부분이 바로 이 공막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외측막이라고 하면은 각막과 공막. 각막은 전방 한 5분의 1 정도, 공막은 그 뒤로 해서 한 5분의 4 정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중간막인데요. 중간막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홍채, 아이리스라고 하는 홍채 부분이 있고, 그리고 선모체 모양체라고 하는 실러리 바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상자 역할을 해주는 맥락막이 있어요. 이 3가지가 중간막에 해당이 되는 이제 부분인데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중간막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약간 붉게 표시되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붉게 표시를 한 이유가 이 중간막에는 혈관이 굉장히 많이 분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색깔이 이렇게 붉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물론 혈관 말고도 색소도 많이 분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색이 이렇게 붉게 나타나는 거고, 혈관이 많이 분포한다라는 것은 영양이라든지 산소라든지 이제 이런 공급들을 갖다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그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앞서 살펴봤었던 각막 같은 경우에도 보면 렌즈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투명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혈관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영양 공급을 어디서 받느냐? 이런 주변에 있는 혈관이 많이 분포한 조직에서 영양을 갖다 이렇게 전달을 받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중간막 같은 경우에는 주변 조직에 어떤 영양 공급을 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수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홍채부터 살펴보실 텐데, 홍채가 어디냐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에요.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약간 원반 형태, 납작한 원반 형태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홍채입니다. 위아래로 이렇게 보이죠? 여기가 홍채고, 이 홍채 사이에 이 부분이 바로 동공이에요. 이렇게 거울 보시게 되면 동그랗게 있는 중간에 있는 이 동공이에요. 실제 이 동공을 통해서 이제 빛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 동공 크기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잖아요. 이제 빛의 양에 따라서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는데 이 기능을 가능하게 해주는 부분이 이 홍채예요. 홍채가 이제 그 조리개 역할을 해주거든요. 빛이 너무 많다 그러면 빛의 양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홍채에 있는 근육들이 동공을 잡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빛이 없다, 어두운 곳을 갔다 그러면 빛을 좀 충분히 이제 받아들여야지만이 사물을 인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홍채에 있는 근육들이 움직임에 의해서 동공을 좀 크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광량을 조절해주는 조리개 역할을 하는 부분이 바로 이 홍채입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이 부분이 이제 홍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뒤로 지금 보시게 되면은 홍채 뒤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요걸 갖다가 약간 삼각주의 형태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 보면은 이 홍채 뒤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게 여기가 선모체 모양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선모체 모양체. 자, 그리고 여기와 같이 여기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여기 역시 선모체 모양체의 일부예요. 소대, 선모체 소대, 모양체 소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선모체 소대가 지금 어디에 부착이 되어 있어요? 이 하얗게 보이는 이 부분에 부착이 되어 있죠. 여기가 바로 수정체라는 부분이에요. 우리 눈에 있어서 이제 각막과 함께 렌즈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이제 수정체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붙어가지고 이 수정체가 하는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부분이 바로 이 모양체, 선모체입니다. 즉, 이 모양체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이 수정체의 형태를 갖다가 좀 뚱뚱하게도 만들어주고 날씬하게도 만들어주면서 수정체가 가지고 있는 굴절력 값에 변화를 주는 거예요. 왜 이제 우리가 멀리도 잘 보지만 가까운 곳도 잘 보잖아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굴절력 값의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 수정체에 의해서 이제 수정체 기능에 의해서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앞쪽에 아까 렌즈라고 말씀드렸었던 각막 같은 경우에는 굴절력 값이 딱 정해져 있어요. 바뀌지 않아요. 비조절성 렌즈, 굴절력 값이 딱 정해져 있는 반면에 수정체는 카메라의 줌처럼 굴절력 값이 유동적으로 변합니다. 멀리 볼 때는 기본적으로 한 19디옵터만 가지고 있다가 가까운 곳을 볼 때는 굴절을 갖다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굴절력 값이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로 한 33디옵터까지 유동적으로 이렇게 굴절력 값이 변화가 되는데, 그래서 그때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 렌즈의 형태가 이렇게 좀 뚱뚱하게도 됐다가 멀리 볼 때는 굴절력 값이 적어져야 되니까 날씬하게도 됐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형태를 바뀌게끔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모양체 소대, 모양체 근, 이제 여기가 전체가 이제 모양체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수축과 이완에 의해서 수정체의 굴절력 값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변화를 주는 것을 조절이라고 합니다. 이 조절 기능 같은 경우에 이제 나이가 들면 떨어지거든요. 젊었을 때 이렇게 잘 되지만 나이가 들어서 쭉쭉쭉쭉쭉 떨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굴절력의 변화값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즉 가까운 곳을 볼 때 굴절력 값이 충분히 커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발생이 되는 게 바로 노안인 거죠. 가까워서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멀리야 보이잖아요. 그죠? 이제 제 굴절력 값이 크게 변화를 못 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수정체가 하고 있는 이 조절 기능, 즉 굴절력 값에 변화를 주는 이 조절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부분이 바로 이 모양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모양체 이 끝부분부터 해서 쭉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중간막 있잖아요. 여기가 바로 맥락막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광선을 흡수해서 그 결상되는 사항을 갖다가 제대로 잘 볼 수 있게끔 해주는 이제
암실 같은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에요. 색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 맥락막이고, 이제 후에도 살펴보겠지만 이 맥락막 안쪽으로 가장 안측막인 망막이라는 곳이 있어요. 망막. 지금 보시게 되면은 망막 역시도 혈관이 없기 때문에 이 망막에다가 역시 이렇게 영양분을 공급을 해주는 그런 이제 공급책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간막이라고 했었을 때 홍채, 모양채, 맥락막이 있다. 중간막 같은 경우에는 혈관과 그 색소가 많이 분포를 하고 있어서 색이 이렇게 붉게 표시가 되고, 그래서 중간막을 다른 말로 포도막이라고도 불러요. 포도색처럼 보인다 해서 포도막, 이렇게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막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안쪽 막, 내막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망막인 거죠. 망막. 실제 상이 결상이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는 이제 신경섬유층이라서 신경이 굉장히 많이 이제 분포를 하고 있어요. 약간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망막이고, 그래서 상이 이제 다 이렇게 결상이 될 건데, 이 망막에도 보면 중요 특수 부위가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실제 망막 부분에 있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온폭하게 패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황반이란 부분이 있고, 황반 안에서도 가장 이렇게 오목하게 패어져 있는 중심화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결상이 됐었을 때 가장 선명한 상으로 인지가 돼요. 이 황반부에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상의 그 선명도는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주시하는 사물 있잖아요. 내가 보고자 하는 사물. 그 사물은 선명하게 보이지만 주변에 있는 사물도 보이긴 보이죠. 내가 보고자 하진 않지만 이제 주변시인 거죠. 그렇지만 보고자 하는 그 사물만큼 선명하게 보이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보고자 하는 주시 물체의 상은 결과적으로 이 망막 황반부 내에 있는 중심화에 결상이 되고, 이때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력을 측정을 할 때는 이렇게 뭐 읽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쪽으로 이제 주시를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읽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보는 어떤 중심 시력에 대한 어떤 시력값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막에 있어서 가장 선명한 상을 맺을 수 있는 부위 이렇게 하면은 이제 황반 내에 있는 중심화 부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또 중요한 부위가 어디냐면은 결상된 정보를 실제적으로 인지를 하기 위해서는 시신경을 통해서 대뇌 시피질까지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결상된 정보를 전달해주는 부분, 전달해주는 그 신경이 지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시신경 부분 보이시죠? 여기를 통해서 이제 전달을 해서 이 대뇌 시피질까지 전달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망막에는 다 결상이 되면 이제 상의 선명도는 다 다르긴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다 인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시신경이 지나가는 이 부분에는 시세포가 없어요. 그래서 결상 자체가 사실은 안 돼요. 그럼 결상이 안 되면은 우리가 외부를 봤었을 때 결상이 안 됐기 때문에 암점으로 안 보이는 부분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실제 우리가 봤었을 때 까맣게 안 보이는 부분 없잖아요. 만약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문제가 있는 거기는 병원에 가셔야 되고,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상되지 않는 부위가 있긴 하지만 실제 우리가 인지할 때는 안 보이는 암점으로 인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생리적 암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뭐 어떤 이제 시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시세포가 없다. 시신경이 지나가는 이 부분을 바로 시신경 유두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망막에 있어서의 어떤 특수 부위는 조금 더 자세하게 볼 거기 때문에 이런 곳이 망막 내에 있구나.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세 개의 막을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내용물이 있는데 이 안구내를 채우고 있는 내용물이 있어요. 자, 먼저 제가 수정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렸잖아요. 수정체 너무너무 중요하죠. 주 기능이 조절 기능이다. 굴절력 값을 변화시키는 조절 기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아까 이 부위가 있었습니다. 그죠? 이제 볼록 렌즈의 형태로 생겼죠. 그래서 멀리 볼 때는 기본적으로 19 플러스 19디옵터 정도의 굴절력 값을 가져요. 근데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이제 유동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런 이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수정체고, 역시 렌즈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명하고 혈관이 없어야 되겠죠. 그죠? 요렇고. 그 다음에, 유리체 부분이 어디냐면은 그 외에 이 내부를 가득 채우고 있는 이 부분이 유리체예요. 계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계래 형태로 되어 있고, 역시 빛이 들어왔었을 때 이게 망막까지 제대로 잘 이제 도달을 하기 위해서는 이 내부가 투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유리체 같은 경우도 내부가 투명해야지 결과적으로 망막에 선명한 상을 맺을 수 있는데, 만약 혼탁이 생긴다 그러면은 이제 선명한 상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유리체와 관련한 아주 흔한 질환이라고 하면 질환인 게 이제 비문증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날파리증이라고 해서 눈을 감았다가 이렇게 떴었을 때 까만 점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걸 느끼실 적이 있으실 텐데, 그거 누구나 다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 초자체 내에 부유물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떠다니는 부유물들이 있어서 그것들 때문에 까맣게 보이는 건데, 그게 뭐 심하지 않은 경우에 우리가 시생을 하는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대로 정상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크게 문제되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심하다, 여러 가지 질환이라든지 눈 내부의 어떤 문제 때문에 부유물들이 많으면은 시생활 자체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떠다니는 그 까만 부분들 때문에 보는 것에 문제가 이제 생긴다라는 것은 내부에 지금 어떤 질환적인 부분에 의해서 망막이 박리가 된다, 출혈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감았다 떴었을 때 몇 개의 점이 이게 떠다니는 이런 것들은 그냥 아주 정상적인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유리체 초자체라는 부분은 투명해야지 많이 광학적인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방수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방수는 안압과 관련을 해요. 안압. 우리 눈에서의 압력이 정상적으로 이제 항상 일정한 정도의 압력으로 이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제 안압이 높아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낮아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 발생하는 게 녹내장이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 방수가 방수는 계속적으로 생성을 하고 빠져나가고 하면서 일정한 이제 안압이 이제 유지가 되면서 정상 기능을 하게 되는데, 요게 어디에 존재를 하느냐 하면은 이 아까 보셨었던 각막이랑 홍채 사이가 전방이 되거든요. 이 앞쪽에 있는 부분이 전방, 그리고 홍채랑 수정체 사이가 후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방과 후방에 이제 방수가 이렇게 존재하면서 적절한 이제 눈에서의 압력을 갖다가 유지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구 내용물에는 이렇게 방수, 수정체, 유리체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안구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 이 그림은요, 실제 소 눈을 해부한 사진이에요. 이제 소 눈이 좀 크니까 해부했었을 때 좀 보기가 용이해서 이렇게 해부를 해봤고, 지금 아까 말씀드릴 때 우리 눈에 있어서 렌즈계의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이 각막, 그리고 수정체였잖아요. 그래서 렌즈 기능을 제대로 담당을 하기 위해서는 투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해부했었을 때 보시게 되면 각막이랑 수정체가 투명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유리체 같은 경우에 안에 내부를 갖다 채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갖다 해부를 하게 되면 이렇게 흘러져 나오는 거죠. 이제 약간 어떤 젤리의 느낌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쏟아져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렇고, 그리고 이 홍채는 어디에 속했었죠? 홍채 중간막에 이제 포함됐었던 조직이었잖아요. 그래서 혈관도 많고 색소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까맣게 이제 표시가 되는 거죠. 이 홍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색소가 얼마나 많은가, 이제 동양인 같은 경우에 멜라닌 색소가 좀 많고, 서양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색소 자체가 이제 적다 보니까 피부색도 하얗고, 눈 색깔도 홍채 색깔 보면 녹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굉장히 밝은 색을 많이 띠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지고 있는 색소 양에 따라 조금 다르게 컬러가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망막이고요. 신경 조직이고, 그 다음에 시신경, 이렇게 이제 해부한 사진을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차시에서는 눈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어떤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차시부터는 하나하나 그 조직들마다의 어떤 기능, 형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